안녕하세요. 영감을 주는 이야기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이 먼 곳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는 숨겨진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아내가 상한 음식을 먹으며 고통받는 모습을 직접 보고 오열하는 한 재벌 총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수도 서울의 고급 주택가. 그 아침은 언제나 웅장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맨션의 유리벽을 어루만졌습니다. 궁전처럼 넓은 그 집에는 박서준과 김지원이라는 이름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서준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뒤에 진정한 집의 본질은 기둥이 얼마나 웅장하게 서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자라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원은 정원을 마주한 커다란 창가에 서서 남편의 넥타이를 정성껏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깊은 진심을 담아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의 아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결코 소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목에 걸린 보석이 아니라 언제나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진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박함이 서준으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에 빠지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그들의 관계는 한때 반대에 부딪혔지만 서준은 사랑과 무거운 마음이 뒤섞인 눈빛으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는 매우 중요한 기업 합병건을 처리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좋게 한 달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별을 앞둔 시간은 언제나 평소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행복이 더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도둑과도 같았습니다. 서준은 지원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여보, 나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 뉴욕에 가 있어야 해. 여기서 몸조심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원은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준 씨. 그곳에서의 일에만 집중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을게요. 아내의 기도는 어디에 있든 남편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꽃처럼 향기로우면서도 바위처럼 강인한 아내를 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지원을 혼자 두고 떠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서준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지원을 거실 한쪽의 작은 테이블로 이끌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매우 희귀하고 아름다운 흰 난초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잎은 티 없이 맑아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난초 화분 옆에는 백자처럼 하얀색의 작은 원통형 최신 전자기기가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기기의 기능을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내가 막 구입한 스마트 가습기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이 난초 주변의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절해주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원은 손끝으로 난초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준 씨. 세심한 배려 고마워요.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여보, 이 스마트 가습기에는 내 스마트폰 앱과 직접 연결되는 작은 자동 감시 카메라도 내장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이 난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신이 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 이것일 한 구석을 볼 수 있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항상 생각해주는 서준의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원에게 이 최신 기술은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좁혀줄 그리움의 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쪽에서 우아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서준의 어머니인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서준이 해외에 있는 동안 지원이 외로울까봐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오, 우리 예쁜 아가, 지원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최 회장은 서준 앞에서 지원을 아주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지원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친딸인 것처럼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자애로우며 현명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미덕은 굳이 과시할 필요가 없지만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은 가장 날카로운 인간의 눈조차 속일 수 있는 법입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조화로운 관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지원이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지원이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어머니. 최 회장은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준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원이는 이제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내가 이 집에서 아주 잘 대해줄 테니 마음 편히 일하고 오너라. 지원은 그 미소에 정중하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민한 여자로서 그녀는 그들 사이에 놓인 사회적 계급의 벽이 결코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남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의심을 애써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때로 한쪽의 양보와 너그러움을 요구하는 법이니까요.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저택 로비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원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 어머니의 손등에 공손히 입을 맞췄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정한 미소를 남긴 채 서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고급 차량은 천천히 저택마당을 빠져나가 높이 솟은 철문을 지나 마침내 도로의 코너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지원과 최 회장은 나란히 서서 서준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웅장한 저택 테라스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따스했던 아침 공기가 마치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은 손을 흔들던 팔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을 장식하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지원을 마주했습니다. 자애로움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우며 깊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화의 가면은 황태자가 떠남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최 회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적인 시선으로 지원을 훑어보았습니다. 섬뜩한 침묵이 테라스를 감쌌습니다. 지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꿋꿋하고 침착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습니다. 천국일 것이라 믿었던 이 웅장한 궁전에서 지원의 굳센 마음을 시험할 진정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과연 부드러운 마음이 세상의 차가운 오만함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이제 시간의 답을 기다리며 허공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상쾌한 바람은 이제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웅장한 저택의 테라스에 서서 꿰뚫어보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곁에 있을 때 보여주었던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영역이 더럽혀졌다고 느끼는 귀족 여성의 오만함뿐이었습니다. 네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김지원.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적을 가르는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준이는 내 순진한 얼굴에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내 눈에 너는 영원히 우리 가문의 부에 빌붙어 사는 가난한 여자일 뿐이다. 지원은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침착하게 마주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제 남편의 어머니로서 존경합니다.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준 씨에게 헌신하고 싶을 뿐이에요. 최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지원을 무시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넓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원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내가 증오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불에 불로 맞서는 자는 재만 남길 뿐이지만
잔잔한 물은 가장 거센 불길마저 잠재울 수 있는 법입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최 회장은 모든 가사 도우미를 호출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 요리사, 정원사가 긴장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원은 문가에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거실의 가장 큰 의자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이 집의 모든 관리는 내가 맡는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의 수준이 여러모로 많이 떨어졌더군. 따라서 오늘부로 집사장, 주방장, 그리고 모든 주방 보조에게 한 달간 무급강제 휴가를 명한다. 모든 직원들은 그 일방적인 결정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헌신해온 주방장은 항의하려는 듯 보였지만 최 회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원은 앞으로 나서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직원들입니다. 서준 씨도 우리 주방장님 요리를 아주 좋아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해고하는 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요? 지원은 매우 정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휙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집에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네 분수를 알아라, 김지원. 너는 여기서 아내일 뿐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아니야. 내 결정은 확고하다. 오늘 점심까지 모두 이 저택에서 짐 싸서 나가도록 해.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첫날부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흩어진 후 최 회장은 밖에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마른 체구에 매우 까칠한 인상을 한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 비서로 최 회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온 개인 비서였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상사만큼이나 잔인하고 충성스러운 수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지원은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의 주방은 매우 넓었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 기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원이 막 대형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거친 손이 그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놀란 지원이 돌아보자 김 비서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비서 뒤로 최 회장이 오만한 태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내 영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최 회장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점심으로 간단히 뭘 좀 만들려고요. 속이 좀 쓰려서요, 어머님. 지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잘 들어라, 김지원. 이 주방은 이제 내 관리하에 있다. 여기 있는 식재료들은 모두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아주 비싼 것들이야. 내 그 거친 손이 재벌가의 식재료를 만지는 건 가당치도 않아. 이 집의 위생 수준만 떨어뜨릴 뿐이지. 그럼 저는 어떻게 식사를 하죠, 어머님?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다. 내 식사는 김 비서가 알아서 챙겨줄 거야.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 아래층에서 어슬렁거리며 내 눈에 거슬리지 마라.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으니 최 회장은 마치 애완동물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눈을 감고 산산조각 나기 직전의 인내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장 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가장 거센 폭풍을 견뎌낸 나무라고 시어머니의 잔인한 바람 한 점에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래층은 매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과 최 회장의 친구들인 사교계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호화로운 티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갓 구운 케이크와 버터빵, 그리고 장미차의 향기가 2층까지 퍼져왔습니다. 고요한 자신의 방에서 지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원은 서준이 선물한 흰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은 화분 속에서 여전히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꽃에 다가가 부드럽게 꽃잎을 만졌습니다. 넌 참 운이 좋구나, 꽃차. 이 스마트 기기가 널 사랑으로 돌보고 물을 주니까. 하지만 나는 내 집이어야 할 이곳에서 내 상처를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만 해. 방창문 너머로 지원은 앞마당에 가지런히 주차된 손님들의 고급 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거짓 웃음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반면 위층 그녀의 황금 세장 안에서는 한 아내가 굶주림을 견디며 자존심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원의 정신력은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한자 한자 잉크를 새기며 지원은 진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길을 막아도 결국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은 모든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 수도의 하늘을 짙은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그 위로 별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클래식 음악 소리는 몇 시간 전에 이미 멈췄습니다. 최 회장의 사교계 손님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흩어진 호화로운 파티의 잔해만을 남겼습니다. 2층 자신의 방에서 지원은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계속해서 요동치는 배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져 기력이 쇠해진 그녀의 몸을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주인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문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 회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조금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낡은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플라스틱 덮개로 덮인 도자기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 저녁 식사다. 최 회장님께서 주식당에서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여기로 가져다 주라고 하셨. 김 비서는 매우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나무 쟁반을 방 한쪽 작은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은 그 무례한 태도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이제 나가봐도 좋아요. 김 비서는 작게 코웃음을 치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문 입구에 큰 소리를 내며 닫히도록 세게 쾅 닫았습니다. 지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비인간적인 대우에 인내심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기력이 없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원은 쟁반이 놓인 작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잠시나마 감사함이 스쳤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시어머니라도 저녁 식사를 챙겨줄 만큼의 자비는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지원이 플라스틱 접시 덮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 식사 대신 지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오후 티파티에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마른 빵 조각, 흐트러진 고기 부스러기, 그리고 이미 물러지기 시작한 케이크 조각이 있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였습니다. 그 음식은 몇 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되어 상해버렸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낮부터 꾹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눈가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의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힘과 용기를 쥐어짜 지원은 상한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한 계단 한 계단 아래층의 주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최 회장은 프랑스 최고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값비싼 레드 와인을 우아하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족감에 가득 차밤을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원은 상한 음식이 담긴 쟁반을 시어머니 바로 앞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혹시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질렀기에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상한 음식을 주시는 건가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의 단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드니?
너 같은 가난뱅이는 이 호화로운 집에서 밥이라도 주는 걸 감사해야지. 내 출신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그저 운 좋게 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평범한 여자일 뿐이야. 호의호식하며 내 아들의 돈을 낭비할 꿈은 꾸지도 마라. 저는 호화로운 음식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 단지 제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을 바랐을 뿐입니다. 지원은 울음을 참으며 들끓는 가슴으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네 사회적 계급에 딱 맞는 음식이야. 먹기 싫으면 내일 아침까지 굶든가. 그리고 명심해, 김지원. 이 일을 서준이에게 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만약 내 아들이 내 징징거림 때문에 집중력을 잃고 유럽에서 진행 중인 수조 원짜리 사업을 망치기라도 한다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최 회장은 마치 독사처럼 날카롭게 속삭이며 위협했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위협은 그녀의 입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원은 남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의 기업 합병 프로젝트가 서준의 큰 꿈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지원은 말없이 나무쟁반을 다시 들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흐느낌 속에서도 지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가르쳐 주셨던 삶의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고귀함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삶의 쓴맛을 얼마나 큰 마음으로 삼키느냐에 달려 있다. 지원은 거칠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이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오만함에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단호한 걸음으로 지원은 도자기 접시를 흰 난초 화분이 있는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지원은 상한 음식 찌꺼기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 화분 주변의 흙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악취, 나는 모욕을, 사랑하는 난초를 더욱 풍성하게 할 퇴비로 바꾸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 지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서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파우더를 꺼내 굶주림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두껍게 발랐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억지로 가장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확인한 후 지원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내 사랑,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죠? 대륙 저편에서 들려오는 서준의 따뜻한 목소리는 칠흑 같은 밤에 한 줄기 행복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원은 작은 화면을 통해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서준 씨.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잘해주세요.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쪽 사업 미팅은 어때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날 밤의 대화는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굶주림으로 배가 뒤틀리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안도의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은 가장 고요한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오직 신과 이방의 말없는 병만이 아는 고통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문과도 같았던 첫째 주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지원의 고통은 첫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나날들은 똑같은 악몽의 반복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될 때마다 김 비서는 언제나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아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딱딱하게 마른 밥, 시큼한 냄새가 나는 국, 가장자리가 검게 변해 썩어가는 과일 조각들이었습니다.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지원의 몸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건강하게 혈색이 돌던 뺨은 점점 야위어갔고 윤기 나던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속되는 무기력함의 지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냈습니다. 그녀는 활동할 에너지를 대부분 잃었고 시어머니의 폭정에 맞설 힘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라도 쐬려고 방을 나설 때마다 복도에서는 김비서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비웃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넓고 웅장했던 저택은 서서히 모든 희망과 기력을 앗아가는 호화로운 감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무더운 오후, 지원은 배가 극심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방에 남아있던 휴대용 포트로 끓인 수돗물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허기는 서준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남으려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에 굴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은 별 없는 밤이 아니라 희망을 버리고 저항을 멈춘 마음에 깃드는 법입니다. 지원은 책상 서랍을 뒤져 남편이 생활비로 남겨준 현금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굴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있을 법한 사람, 늙은 정원사 김씨 아저씨를 떠올렸습니다. 최 회장은 저택 뒤뜰의 넓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 그의 노동력이 여전히 필요했기에 그를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방 창문에서 보이는 호화로운 정원이 사교계 친구들 앞에서 시들어 보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은 작은 돌멩이에 말아 묶은 쪽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쪽지는 덤불을 다듬고 있던 김씨 아저씨의 발치에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원은 손을 흔들어 뒤뜰 주방에서 자주 감시하는 김비서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쪽지를 읽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돌멩이에 감긴 쪽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창문 위에서 떨어뜨릴 현금으로 통밀 비스킷 몇 개와 우유, 그리고 비타민 한 병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지원의 손글씨를 읽었습니다. 늙은 정원사의 마음은 측은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젊은 안주인이 큰 주인이 떠난 후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동의의 표시로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의 생존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지원의 방 발코니로 배달될 비료 포대와 새 화분 속에 통밀 비스킷과 다른 영양 보충제들을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최 회장이나 김 비서가 물을 때마다 김씨 아저씨는 위층 발코니의 식물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흙을 갈아줘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이 은밀한 식량 밀수는 지원이 시어머니의 분노를 사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밀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록 통밀 비스킷과 우유만으로 버텼지만 지원의 몸은 서서히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힘이 생겼고 어지럼증 없이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 회장과 남편 앞에서 연기를 하며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원이 너무 건강해 보이면 김 비서가 의심하고 그녀의 영양 공급원을 찾아 나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서준이 유럽에서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지원은 고통을 숨기는 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서 최소 30분을 보내며 얼굴을 꾸몄습니다. 창백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 볼 터치를 하고 갈라진 입술을 감추기 위해 밝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지원은 다시 행복하고 잘 지내는 아내로 변신했습니다. 서준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충분히 쉬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 건강이 이 세상 모든 돈보다 훨씬 소중해요. 어느 날 밤 영상 통화에서 지원이 말했습니다. 뉴욕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의자에 앉아있던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회사 법률 문서를 처리하느라 좀 피곤하긴 했어, 여보. 하지만 당신의 예쁜 얼굴을 보니 피로가 싹 가시네. 어머니는 어때? 자주 대화도 나누고 그래? 지원은 대답하기 전에 거짓말의 쓴맛을 삼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서준 씨. 어머님께서 저를 아주 잘 챙겨주세요. 제가 외롭지 않게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당신은 그곳에서의 목표에만 집중해요. 이 집의 사소한 일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비록 지원의 미소와 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아무리 두꺼운 화장으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눈빛이었습니다. 눈은 가장 정직한 영혼의 창이었습니다. 활짝 웃는 미소 뒤에 지원의 아름다운 눈은 깊은 피로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입술이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수천 마디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신기기의 작은 화면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서준은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달콤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편 아래층에서 최 회장은 자신의 권력에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며느리를 아무런 저항 없이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지원의 방문을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자신의 계략을 김비서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녀는 식량 공급을 막으면 지원이 서서히 정신을 잃고 결국 자발적으로 서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여성의 정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원은 귀족의 푸른 피를 물려받지 않았을지 몰라도 순수한 강철로 만들어진 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나무잎을 떨어뜨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는 있어도 깊은 신념에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의 뿌리를 결코 뽑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준이 돌아오기 전까지 지원은 침묵 속에서 계속 버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억압받는 자들을 편드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내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을은 언제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뉴욕의 거리에는 낙엽이 흩날리며 도시를 서정적인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을의 아름다움도 서준의 마음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고층 빌딩이 마주 보이는 5성급 호텔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집을 떠난 지 벌써 2주가 넘었습니다. 일은 매우 순조롭게 거의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난 며칠 동안 그의 평온함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기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그의 직감을 계속해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지원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는 완벽한 화장을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몇 년간 지원과 함께 살아온 남편으로서 서준은 그녀의 미소와 눈빛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지원의 미소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고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빛나던 행복의 광채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준은 식어가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란 논리가 숨겨진 사실들을 엮어내지 못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 그날 밤 서준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갤러리를 열어 몇 달 전 휴가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속 지원의 뺨은 어젯밤 영상 통화 화면에서 본 것보다 훨씬 통통하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움과 약간의 불안감에 이끌려 서준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홈 앱을 열었습니다. 그 앱은 그의 저택에 있는 다양한 전자기기들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가 떠나기 전 지원에게 선물했던 스마트 가습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원이 아끼는 흰 난초가 있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 아내의 곁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앱 화면이 열리자 정상적인 온도와 습도 수치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표시 바로 아래에는 라이브 카메라라고 쓰인 원형 버튼이 있었습니다. 가습기에 내장된 작은 카메라는 원래 난초 식물 쪽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인이 멀리서도 꽃의 성장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무심코 라이브 카메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은 몇 초간 어두워졌다가 마침내 고해상도의 라이브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원의 흰 난초가 여전히 굳건하고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카메라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원이나 혹은 테이블을 청소하던 하인이 실수로 가습기 본체의 위치를 약간 옮긴 것 같았습니다.
그 위치 변화로 인해 카메라 렌즈의 시야각은 더 이상 난초꽃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렌즈는 이제 꽃병을 지나 훨씬 뒤쪽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2층의 휴식 공간을 훨씬 더 넓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원이 평소 책을 읽던 1인용 소파부터 중앙 계단으로 바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까지 방 전체를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원이 잠시 방에서 나와 그 휴식 공간에서 앉거나 책을 읽기를 바라며 앱을 잠시 켜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영상통화로 아내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몰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준은 베개에 몸을 기대고 뉴욕의 고요한 밤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한국은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의 커튼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덕분에 카메라 화면은 매우 맑고 밝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화면 오른쪽에 있는 지원의 방문 손잡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기대로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보는 아내의 얼굴을 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원의 모습이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의 휴대폰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그가 본 지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의 여성은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며 몸은 어깨가 약간 구부정할 정도로 훨씬 더 말라 보였습니다. 평소 아름답게 늘어뜨리던 머리는 대충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마치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지원아,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보, 왜 이렇게 초췌하고 심하게 아픈 사람처럼 보여? 서준이 가빠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라이브 영상 속 지원은 비틀거리며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아 아파 보이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준은 당장이라도 소리치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기도 전에 계단 복도 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의 개인 비서인 김 비서였습니다. 김 비서는 오만한 걸음걸이와 경멸적인 표정으로 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카메라에는 꽤 민감한 녹음 마이크도 장착되어 있어서 서준은 비록 작은 볼륨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는 숨을 참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머나먼 대륙에서 서준은 우연히 자신의 궁전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의 장막을 열어젖힐 비밀의 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매우 우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교활한 인간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쌓아 올린 거짓말의 벽이라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서준의 떨리는 손에 꽉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에서 가슴 찢어지는 광경이 실시간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소파에 무기력하게 기대앉은 지원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비서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저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싼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는 그 쟁반을 지원 앞 유리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지듯 내려놓았고 꽤 큰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오늘 네 점심이다. 회장님께서 이거 다 먹고 네 화분에다 음식을 버리는 짓은 그만하라고 전하셨다. 네가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는 교활한 짓을 큰 사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 김 비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준의 휴대폰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지원이는 쟁반 위의 접시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카메라 각도에서 서준은 그 하녀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접시 위에는 가장자리에 푸른 곰팡이가 핀 식빵 몇 조각이 있었다. 그 옆에는 묵고 역한 냄새가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서준의 심장은 날카로운 비수에 베인 듯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 집의 안주인이 어떻게 애완동물에게도 주지 못할 음식을 받고 있단 말인가. 김 비서님,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파요.
호화로운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따뜻한 흰 쌀밥과 먹을 만한 반찬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곰팡이 핀 빵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지원이가 매우 약하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김 비서는 경멸적으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지독히도 모욕적이었다. 네가 뭔데 이 집 음식 메뉴를 정해? 최 회장님 말씀이 너 같은 가난뱅이는 주제넘게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어. 밥이라도 주는 걸 감사해야지. 넌 이 집안의 기생충일 뿐이야, 김지원. 단지 박서준 대표님이 내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서 네가 여기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김 비서가 거친 말을 끝마치자마자 최 회장이 계단 복도 뒤에서 나타났다. 서준의 어머니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목에 반짝이는 보석을 걸친 채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김 비서 옆에 서서 증오 가득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불평을 하는 거냐, 김 비서? 최 회장이 오만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주신 빵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좋은 음식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비서가 아첨하듯 보고했다. 최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원을 쳐다보았다. 잘 들어, 김지원. 내 눈에 넌 이 집의 경치를 망치는 쓰레기일 뿐이야. 지금 서준이가 널 변호해주러 여기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 넌 내 규칙대로 살아야 할 거야. 저 음식을 먹기 싫으면 굶어 죽든가. 난 상관 안 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려 창백한 뺨을 적셨다. 그녀의 몸은 울음과 견딜 수 없는 굶주림을 참느라 떨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원은 시어머니의 욕설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모든 모욕을 숨막히는 가슴 속으로 삼켰다. 지원은 유럽에 있는 남편의 집중력을 해칠 수 있는 소란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지원의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녀의 위대한 영혼의 명백한 증거였다. 진정한 희생은 결코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뉴욕의 호텔방에서 서준의 평정심은 마침내 산산조각이 났다. 재계에서 무자비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재벌 총수는 이제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마트폰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무릎 옆에 놓였다. 그러나 끔찍한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서준은 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부자 총수의 울음이 터져나와 푸른 대륙의 밤의 정적을 갈랐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서준의 입에서 터져나와 호화로운 방 안에 슬픔의 메아리를 만들었다. 후회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가 여왕처럼 숭배했던 여인이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당하는 것을 보니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서준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쓸모없는 남편이라고 느꼈다. 그는 웅장한 황금 궁전을 지었지만 그 자신이 굶주린 사자 우리안에 천사를 가두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미안해, 지원아. 이 바보 같은 남편을 용서해줘. 서준이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서준은 주먹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내리쳐 손가락 마디가 붉어졌다. 그의 분노는 이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어머니의 값싼 연극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지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했다. 그는 지원이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을 달콤한 미소 뒤에 얼마나 굳건하게 숨겼을지 상상했다. 그 여인은 남편이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굶주림을 참고 모욕을 견뎠다. 서준은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어둡고 무섭게 변했다. 그가 경쟁사의 회사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리려 할 때와 같은 눈빛이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지원을 해칠 수 없다. 설령 그녀를 낳은 여자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치명적인 도구로 변했을 때 정의는 친족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라도 세워져야만 한다.
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서준은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는 스마트홈 앱을 끄고 즉시 서울에 있는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다. 비록 그때는 한국에서는 아주 늦은 밤이었지만, 김 비서, 앞으로 한 달간 유럽에서의 내 모든 일정을 취소해. 예외 없이 전부 취소하라고. 서준이 위협적인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하지만 대표님, 이 합병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회사는 수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서가 저편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조 원의 손실 따위는 상관없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 아내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지금 당장 내 전용기를 준비시켜. 오늘 밤 한국으로 돌아간다. 내 귀국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특히 어머니께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야. 서준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아내가 단 1초라도 더 고통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오만함을 쓸어버릴 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재벌 기업 본사는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발칵 뒤집혔다. 이사진과 고위급 간부들이 공황에 빠진 얼굴로 고층 빌딩의 복도를 뛰어다녔다. 유럽 투자자들과의 매우 중요한 주주총회가 기약 없이 연기되었다. 수조원 규모의 모든 협상을 이끌던 최고 지도자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의 스마트폰은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뉴욕의 호텔 측은 그가 임대한 호화로운 스위트룸이 자정이 지나 비어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매우 충성스러운 개인 비서인 김 비서만이 회사 총수의 실종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김 비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이사들을 계속해서 진정시키려 애썼다. 사실 그 회의실에 공황이 닥쳤을 때 서준은 이미 수만 피트 상공에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상공을 향해 두꺼운 구름을 가르며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자신의 호화로운 전용기 개인 캐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전용기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차갑고 살벌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서가 아니라 탑승객이 내뿜는 어두운 기운 때문이었다. 서준은 좌석 옆 타원형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의 장관도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의 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밖의 날씨가 악화되었다. 맑았던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어두워졌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고 기체가 꽤 심하게 흔들리는 난기류가 이어졌다. 기장은 경고등을 켜고 스피커를 통해 경고 방송을 했다. 박서준 대표님, 현재 기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폭풍우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안전한 항로를 찾아 비행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습니다. 서중학하게 된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속도를 조금 더 줄이지 마시오.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이 폭풍을 뚫고 계속 비행하시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에 도착해야만 하오. 내 아내의 목숨이 이 비행의 위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오. 그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거역할 수 없었다. 호화로운 전용기는 공중의 사나운 폭풍을 계속해서 갈랐다. 그의 몸을 흔드는 난기류는 어젯밤부터 서준의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준은 다시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는 스마트홈 앱의 데이터 저장소에 접속하여 지난 2주 동안의 가습기 카메라의 모든 녹화 영상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그의 아내가 겪은 고통의 조각들이 서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십수 시간의 비행 동안 서준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영상들을 초단위로 돌려보았다. 그는 그가 떠난 첫날, 어머니가 즉시 집을 장악하고 지원에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해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원이 2층에 갇혀 부엌에 손도 댈 수 없게 된 둘째 날을 보았다. 그는 또한 김 비서가 아내에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남은 음식을 거칠게 건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서준의 눈물이 다시 한번 비행기 객실의 정적 속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지원이 늙은 정원사 김씨 아저씨에게 통밀 비스킷을 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종이 뭉치를 던지는 영상을 보았다.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도둑처럼 몰래 먹어야 하는 것을 보며 서준의 심장은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원이 창백한 입으로 딱딱한 비스킷 한 조각을 겨우 삼킬 때마다 서준은 그 여자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녹화된 고통은 서준에게 매우 귀중한 인생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넘쳐나는 높은 지위, 절대적인 권력도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남자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모든 삶을 바친 여인의 미소를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궁전이라도 그 문을 지키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불타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어느 날 밤의 녹화 영상에서 서준은 지원이 화장대 앞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영상은 며칠 전 지원이 그로부터 영상 통화를 받기 불과 몇 분 전에 찍힌 것이었다. 서준은 지원이 배를 계속 움켜쥔 채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서준의 전화가 울리자마자 지원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두꺼운 파우더를 바르고 머리를 정돈하고 매우 넓고 명랑해 보이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가. 어떻게 네 달콤한 미소 뒤에 숨겨진 그 모든 슬픔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내 사랑. 서준이 억눌린 목소리로 신음했다. 그는 마치 춥고 굶주린 아내의 몸을 껴안고 싶은 듯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서준은 지원이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낸 힘이 매우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위대한 꿈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강화해야지 한쪽이 산산조각 날 때까지 희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준은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태만을 만회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는 아내의 피부를 상처 입히려는 모든 가시를 베어버릴 칼이 될 것이었다. 설령 그 가시가 자신의 가족이라는 나무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15시간 동안 쉼없이 폭풍을 뚫고 비행한 끝에 전용기는 마침내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서준은 해질녘을 맞이하며 켜지기 시작하는 수도에 반짝이는 불빛을 볼 수 있었다. 길고 지친 여정은 마침내 끝에 다다랐다. 하늘의 폭풍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정한 폭풍은 이제 막 땅 위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준은 약간 구겨진 정장 재킷을 매만졌다. 그의 지친 얼굴은 이제 매우 짙은 결의의 기운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단호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행기 객실을 나섰고 얼굴을 스치는 서울의 뜨거운 공기를 맞이했다. 비행기 계단 아래에는 시동이 걸린 검은색 차가 고요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한 가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차에 올라탔다. 그는 효도하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내가 흘린 눈물에 대한 절대적인 정의를 요구할 남편으로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오만과 교만은 오늘 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날 오후, 태양은 수도를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의 따스함은 웅장한 저택의 주식당 안의 차가운 분위기를 뚫지 못했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된 그 방은 이제 가슴 아픈 불의의 말없는 증인이 되어 있었다. 방 중앙에는 고급 마호가니 나무로 만들어진 긴 식탁이 놓여 있었다. 그 식탁의 한쪽 끝에는 최 회장이 등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치켜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만족감에 가득 차 호화로운 점심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최 회장 앞에는 완벽하게 구워진 수입 와규 스테이크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금태를 두른 도자기 접시 위에서 옅은 김이 피어오르며 식욕을 돋우는 고소한 향기를 풍겼다. 주요리 옆에는 신선한 과일 주스 한 잔과 아름답게 차려진 다양한 디저트가 있었다. 상사의 오만함을 충실히 섬기는 개인 비서 김 비서는 방 한 구석에 팔짱을 낀 채 얼굴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거두지 않고 서 있었다. 한편 식탁의 다른 쪽 끝에서는 매우 대조적이고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지원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운 없이 떨리는 몸으로 앉아 있었다. 최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지원을 방에서 끌어내려 식탁에 억지로 앉히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적은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녀를 고문하려는 것이었다. 지원 앞에는 이미 시큼한 냄새가 나고 변색된 묽은죽 한 그릇만 놓여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배가 심하게 뒤틀리며 음식을 갈망했다. 반면 그녀의 코는 시어머니가 먹는 구운 고기의 맛있는 냄새를 억지로 맡아야 했다.
지원은 때때로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감았다. 침묵 속에서 지원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운명의 수레바퀴가 쉼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는다고 믿었다. 오만은 결국 진실의 폭풍에 찢어질 연약한 망토에 불과했다. 무력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결코 누군가를 더 고귀하게 만들지 않으며 단지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재촉할 뿐이었다. 왜 그 죽을 먹지 않는 거니, 지원아? 최 회장이 일부러 매우 부드럽지만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반짝이는 나무 식탁 표면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만 계속해서 쳐다볼 뿐이었다. 정말 은혜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내가 친절하게 음식을 남겨주었건만 너는 역겹다는 듯 쳐다보기만 하는구나. 근본 없는 가난한 집안 출신 같으니 넌 평생 나와 한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어. 최 회장은 나이프로 고기를 썰며 말을 이었다. 그 고기 조각이 최 회장의 입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앞마당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스팔트 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문이 매우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무겁고 서두르는 발걸음이 앞 테라스를 가로질렀다. 잠시 후 조각된 티크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이 엄청난 힘으로 부서지듯 열렸다. 두꺼운 문이 대리석 벽에 부딪히며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을 냈다. 최 회장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로 떨어뜨렸다. 방구석에 서 있던 김 비서도 깜짝 놀라 숨을 참았다. 활짝 열린 문가에 서준의 모습이 서 있었다. 아직 유럽 대륙에 있어야 할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집에 서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전쟁의 신처럼. 그의 모습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어두운 분노를 뿜어내고 있었다. 식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지원은 남은 힘을 다해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입술이 그곳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떨렸다. 지원은 자신이 너무 심한 굶주림 때문에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최 회장은 서둘러 다정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가능한 한 우아한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서준아, 내 아들. 왜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돌아왔니? 엄마가 방금 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켰단다. 서준은 어머니의 미소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턱을 굳힌 채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마치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그냥 지나쳤. 서준은 호화로운 음식이 차려진 식탁으로 똑바로 향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서준은 팔을 들어 식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 쓸어버렸다. 챙그랑 단단한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넓은 방을 가득 메웠다. 값비싼 도자기 접시, 크리스탈 잔, 국그릇, 음료수병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음식 국물과 남은 와규 스테이크가 흩뿌려져 매우 비싼 실크 카펫을 더럽혔다. 작은 종말이 방금 식당의 모든 오만함을 쓸어버린 것이었다. 최 회장은 입을 막으며 억눌린 비명을 질렀다. 김 비서는 무릎이 떨리기 시작하며 뒤로 물러섰다. 서준은 몸을 돌려 어머니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내 앞에서 연기 그만하세요, 어머니. 당신의 역겨운 거짓말은 오늘로 끝났습니다. 서준은 재킷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는 이제 텅 비어버린 나무 식탁 위로 스마트폰을 내던졌다. 얇은 기기의 화면이 켜지며 감시 카메라의 비디오 녹화 영상을 바로 재생했다. 서준은 볼륨 버튼을 최대로 눌렀다. 지원을 모욕하는 김 비서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며느리에게 굶어 죽으라고 말하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매우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최 회장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를 붙잡아야만 했다. 김 비서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무릎을 껴안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더러운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이 폭로되었다. 진실은 아침 햇살과 같다. 아무리 어두운 밤의 이불로도 영원히 숨길 수 없. 조만간 그 빛은 거짓말의 모든 틈을 뚫고 그것을 막으려 하는 모든 일을 불태울 것이다.
이게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돌봐준다는 의미였습니까? 서준이 울음과 분노를 참느라 떨리는 바리톤 목소리로 물었. 이게 어머니께서 제 천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맛있는 음식입니까? 이 곰팡이 핀빵과 상한 죽이요? 서준은 지원 앞에 아직 그대로 놓여있는 작은 그릇을 가리켰. 최 회장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서준아, 네가 오해한 거야. 저 가난한 여자가 저런 음식을 달라고 했어. 우리 집안과 격이 맞지 않으니 저런 대우를 받아도 싸. 엄마는 단지 상류층의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려던 것뿐이야. 상류층은 개나 주라지. 서준이 천둥 같은 큰 소리로 맞받아쳤다. 어떤 상류층이 인간에게 다른 인간의 악마가 되라고 가르칩니까? 당신의 재산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였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너무나 가난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당신처럼 잔인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존경하느니 차라리 거리의 노숙자가 되겠습니다. 분노를 터뜨린 후 서준은 시선을 지원에게로 돌렸다. 비수처럼 날카로웠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사랑의 바다처럼 부드러워졌다. 서준은 작은 걸음으로 달려가 유리 파편으로 가득한 바닥 위에 바로 지원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무릎을 다칠지도 모르는 유리 조각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준은 매우 야위고 차가운 지원의 몸을 품에 안았다. 수천 명의 비즈니스 경쟁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남자가 아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그는 끝없는 후회감을 전하려는 듯 지원의 정수리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었다. 미안해, 지원아. 이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을 용서해줘. 이 순간부터 약속할게. 다시는 누구도 널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돌아왔어, 내 사랑. 서준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은 떨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평온하고 위안을 주는 사랑의 바다만이 존재했다. 가장 망가진 상태에서도 지원은 여전히 힘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서준의 단단한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서준 씨. 당신은 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제 내 영웅이 돌아왔으니 난 괜찮아요. 지원이 매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남편의 귀에는 더없이 아름답게 들렸다. 그날 웅장한 식당은 오만의 폭정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정의가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어둠은 한동안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줄기 사랑과 진실의 빛은 언제나 그 어둠을 뚫고 영혼을 위로하는 아침의 따스함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마음속에 인내를 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밝은 희망이 있다. 평화가 이제 그 집안에서 끊어졌던 희망의 실타래를 다시 엮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숨막히는 정적은 마침내 건장한 남자 몇 명의 발소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서준은 집에 들이닥치기 직전에 개인 경호팀장에게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것입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이제 문가에 굳건히 서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시선은 유리 파편으로 가득한 바닥에 여전히 떨며 무릎 꿇고 있는 김 비서에게 향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금 당장 경찰서로 데려가 폭행 및 학대 혐의로 기소되도록 확실히 조치해. 가장 무거운 징역형을 받게 만들 거야. 서준의 명령은 매우 단호하고 거역할 수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 비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히스테리하게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 비서의 팔을 강제로 끌어 웅장한 저택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최 회장이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정의의 폭풍을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최 회장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혈육의 마음속에 아직 약간의 자비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서준아, 네가 이 여자 때문에 네 어미를 내쫓을 셈이냐? 최 회장이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서서 매우 차가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 소유의 모든 호화시설과 신용카드를 동결합니다. 오늘 점심까지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 부하들에게 어머니를 외딴 산골의 작은 별장으로 모시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산골의 작은 별장이라고?
그런 외로운 곳에서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 서준아.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그건 제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처벌입니다. 서준이 빠르고 날카로운 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그곳에는 하인도 없고 호화로움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빨래하고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만함이 어머니의 마음에 눈을 멀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보면서 인간의 가치가 지갑의 두께가 아니라 마음의 선량함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정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쓴 법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더 이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준은 몸을 숙여 지원을 안아들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솜처럼 가볍게 느껴졌고 서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수선한 식당을 빠져나가 이제 혼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최 회장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부와 권력은 마침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서준은 지원을 차에 태우고 운전기사에게 수도 최고의 병원으로 최고 속도로 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는 내내 서준은 매우 차가운 지원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등에 몇 번이고 입을 맞추며 후회와 사랑의 말을 계속 속삭였습니다. 지원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마침내 다시 감싸는 따스함을 즐기면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즉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굶주림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던 그녀의 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서준은 지원의 병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혈색을 되찾기 시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매우 밝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의사는 손을 잡고 있는 부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박서준 대표님, 이 회복 과정 중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지원님은 현재 임신 중이십니다. 임신 5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산모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상태는 매우 건강합니다. 의사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갑자기 행복의 눈물이 두 눈에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지원의 평평한 배를 매우 부드럽게 껴안았습니다. 지원은 감동에 겨워 입을 가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련은 마침내 창조주로부터 온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지원의 자궁 안에 새로운 생명이 깃든 것은 신이 가장 어두운 폭풍이 지나간 직후에 가장 찬란한 무지개를 보내준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 달 후 지원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서준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원을 대리석으로 뒤덮인 그 호화로운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서준에게 그 집은 너무나 많은 나쁜 기억과 어두운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도 그 벽에 새겨진 마음의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그 웅장한 저택을 모든 값비싼 가구와 함께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잡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샀습니다. 그들의 새 집은 예전의 궁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1000배는 더 따뜻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은 자연스러운 티크나무 자재로 꾸며져 있었고 매우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마주보는 큰 유리창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집이란 건물이 서 있는 땅의 넓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넓이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집에는 더 이상 이중적인 얼굴을 한 하인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진정으로 성실하고 친절한 몇 명의 가사도우미만 고용했습니다. 정원사 김씨 아저씨도 함께 이사와서 지원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정원 관리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배가 된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원은 새집 뒤뜰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임신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 정원 한쪽에는 서준이 선물한 흰 난초가 더 큰 토기 화분에서 매우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은 마치 주인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함께 축하하듯 아름답게 만개했습니다. 서준이 뒤뜰 테라스 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재벌 기업을 이끄는 그 남자는 이제 매우 단순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사건 이후로 서준은 집에서 더 많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해외 출장 업무를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서준은 뒤에서 지원을 매우 부드럽게 껴안고 아내의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우리 아기도 나중에 난초꽃을 좋아할까요? 서준 씨? 지원이 하얀 꽃잎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아내의 뺨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사랑, 아기는 틀림없이 꽃을 아주 좋아할 거야. 왜냐하면 정말 놀랍도록 강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엄마를 닮았을 테니까. 지원은 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서쪽 지평선 아래로 지는 저녁해를 매우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외딴 산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최 회장의 오만함이 저물어 갔듯이 인생은 성찰하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 뿌리를 내리고 힘든 시련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며 마침내 그것을 믿는 모든 이에게 향기로운 행복을 퍼뜨리며 피어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무 궁전에서 온전하고 사랑이 가득한 한 가족의 이야기는 가장 영원한 행복한 결말을 찾았습니다. 서준과 지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인생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만과 악행은 결국 드러난 진실에 의해 항상 파괴될 것입니다. 아내의 인내와 가족을 지키는 남편의 단호함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단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